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까지 좀 했는데요. 뭐, 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뭐, 뻔히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처음 듣는 내용이라도, 뭐, 아두이노가 뭐 그런저런 보드라는데, 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거나, 뭐, 그걸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서,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한번 진짜로 한번 디바이스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디바이스를 이미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디바이스를 보면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요게 아두이노고요. 아마 구입을 하셨으면 이렇게 케이블도 함께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제가 별도로 준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선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걸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로는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실습을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죠. 아두이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뭐 브라우저는 뭘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아두이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두이노 홈, 아두이노라고 하는 정말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원래 홈페이지에 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한번 비디오를 이렇게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하셔도 좋고 안 멈추고 쭉 같이 따라가셔도 갈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자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여기 소프트웨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지금 쿠키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정을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를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OS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아마 윈도우 쓰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뭐 리눅스를 썼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했겠지만 맥 OS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것 같고 뭐 여기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0 혹은 뭐 여러분들 뭐 요즘 윈도우 11 많이 쓰시죠? 요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짜 프로그램이랬는데 돈을 내네? 네. 뭐 여러분들 돈이 별로 없으면 3불 많이 있으시면 50불 하셔도 좋고요. 저스트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예. 컨트리뷰트 안 하면 컨트리뷰트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뭐 오픈소스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없잖아요. 야, 돈 좀 줄래? 우리 개발 좀 더 열심히 할게. 이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지만 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자 저스트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뭐 예전에 이거 없었는데 뉴스레터 같은 거 받을래? 하고 또 물어봅니다. 뭐 저스트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스트 다운로드 하면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다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뭐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다운로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설치된 것을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여기 잠깐 멈췄다가 다운로드 다 되면 다시 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없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고 파일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설치 파일을 열면요 뭐 선택하는 게 뭐 여기까지가 있는데 아무 선택 필요 없고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뭐 설치할 거야 하고 물어보면 아유 그러세요 예 계속하고 그 다음에 너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가져가는데 동의할 거야 그러면 뭐 예, 동의해 주세요. 예, 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쭉쭉쭉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설치가 다 되고 나면 한번 프로그램을 구동을 한번 해보는데요. 아두이노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아두이노 IDE죠. IDE가 그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통합개발 환경이라는 뜻인데요. 뭘 통합했다고 통합개발 환경이냐? 이게 사실은 켜서 보면 무슨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게 하나 뜹니다. 그 뭐 코드 같은 걸 작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에디터가 뜨는 거죠. 여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고 업데이트가 있다고 그러네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코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 텍스트 에디터죠. 그래서 여기 뭐 텍스트 에디터라는 게 메모장 같이 이렇게 뭐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뭐 뭐라고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serial.begin 뭐 이런 begin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치자고요. 9600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거 수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쓰는 랭귀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거든요. C++이라고도 하죠. 그 C++를 쓰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뭡니까 아두이노라고 하는 피지컬한 기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아까 CPU가 여기 이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PU에 코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코드가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작성된 아까 보시는 이런 것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죠. 그걸 컴파일이라고 물론 하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컴파일을 해서 기계의 코드를 집어넣어주는 과정을 컴파일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빠져나가가지고 컴파일러를 불러서 컴파일러한테 명령을 줘서 내가 이런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컴파일을 해갖고 뭐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고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줘. 바이너리 코드를 바꾼 다음에 걔를 다시 또 아까 말한 그 아두이노에다가 넣어줘.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귀찮잖아요. 뭐 늘 똑같이 반복되는 행위인데 개발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렇게 텍스트 에디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요 컴파일 버튼도 여기 있고요. 업로드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과 업로드를 함께 동시에 그냥 해서 다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터와 컴파일러와 그 다음에 빌드라고도 하죠. 빌드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빌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그 다음에 심지어 업로더 CPU에 업로드하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그 기능까지 전부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아두이노가 컴퓨터하고 연결되게 되면 연결을 할 때 이제 이걸로 연결을 할 텐데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이 USB 포트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가 얘한테 명령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잘 오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확인하는 역할도 우리의 이 아두이노 IDE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E를 뭐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이제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실습인데 실습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미리 쭉 드리고 실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실습을 해보고 뭔지는 모르고 따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뭐 계속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나 혹은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 가서 이런 강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보면 코드를 설명해 주는 거는 정말 학생들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참 힘들어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코드 설명 안 하고 일단 돌린 다음에 작동되는 거 보고 나서 코드를 보여주고는 어떻게 코드 보니까 이해되시죠? 하면 한 반수 정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예,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물론 뭐 근처에 있는 학교는 영재고등학교인데 영재들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영재 중에 하나니까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 한쪽을 꽂고요. 이건 뭐
모양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의 USB, 저는 지금 USB 허브가 여기 지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USB 허브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네, 연결하면 연결됐다고 딸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두이노 보드에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보드가 전원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전원이 공급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하면 여러분들의 윈도우의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에다가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장치 관리자. 좀 저는 영어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고 하면서 테스트할 때 한글로 하면 에러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어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 장치 관리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걸 클릭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을 쭉 볼 수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되냐면 포트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물론 한글 윈도우 같으면 좀 밑에 쪽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중간을 보지 마시고 밑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포트가 있을 겁니다. 뭐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밑으로 내려갔을 거고요. 거기에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통신 포트 이런 컴퓨터에 디폴트로 있는 거고요. 요거 USB 시리얼 CH340 컴10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꼭 같은 컴10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USB에 꽂혀 있는 아두이노를 그냥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죠. 네, 그게 사라졌죠, 그죠? 아까 있던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다시 연결해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생기고 여기에 알 수 없는 장치 어쩌고저쩌고 USB 무슨 USB to 시리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즉 드라이버라는 게 뭐냐면 여기 USB to 시리얼 컨버터, 아까 그 아두이노 보드에 USB to 시리얼 컨버터 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다시 보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는 좀 약간 모양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네처럼 좀 길쭉하죠. 하여간 요게 USB to 시리얼 컨버터인데, 요 컨버터가 CH340이라고 하는, 제가 뭐 좀 중국에서 나온 싸구려 컨버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게 여기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될 수 있는 등록이 된 드라이버라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설치가 돼야 하는데, 근데 더러 어떤 컴퓨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CH340이라고 치시면, CH340 드라이버라고까지 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CH340 드라이버를 받을 수 있는 링크들이 나옵니다. 가셔서요, 거기에서 적절히 잘 보시고 윈도우용 CH340 드라이버, 여러분들 윈도우 어차피 지금 쓰고 계실 테니까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되고, 요 다운로드된 그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를 구동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것이 요 위에 뭐 알 수 없는 어쩌고저쩌고 장치 있던 것이 요 밑으로 싹 내려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입을 각자 하시다 보니까 CH340이 아니라 나는 뭐 좀 다른 건가 봐요. 이거 뭐 설치해도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개 CP210X라고 하는 드라이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P210X USB to 시리얼 컨버터를 쓰는 거죠. 그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리콘 랩스에서 나온 건데, 요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설치가 아마 제 생각에 바로 설치 파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치 파일이 아니라 아마 드라이버 파일 자체가 오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설치 파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아까 이거 있는 것처럼 요거 보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그런 알 수 없는 장치가 있었다 그러면 업데이트 드라이버를 들어가셔가지고
오토매티컬리 서치하지 마시고 브라우즈 마이 컴퓨터,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찾기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신 그쪽 폴더, 여기 CP210X 유니버설 윈도우즈 드라이버잖아요. 여기로 가셔서 OK를 눌러주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뭐 별 문제 없이 아두이노가 설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다시 디바이스 장치 관리자에서 보면 이와 같이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콘 몇 번인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가 이 아두이노 ID에게 아두이노가 있는 곳을 우리가 수동으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인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는 방법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그렇게 드라이버하고 다 설치가 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메뉴 중에 툴스 메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그 툴스 메뉴에 밑에 쭉 보다 보면 보드라고 하는 메뉴가 나올 거고요. 설치를 하는 동안에 아마 프로그램은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뭐가 계속 다운받아져요 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드에 관련된, 아두이노 보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운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요 메뉴가 활성화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두이노 AVR 보드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우노,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건 아두이노 우노거든요. 예,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툴에 가서 또 포트에 가서, 아까 포트가 몇 번이었다고요? 저는 콤 1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콤 10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아두이노 우노가 설정됐다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가 10번 포트에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두이노 우노가 10번 포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세요. 자, 우선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설치가 다 된 거고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자, 파일에 가셔서 이그젬플에 갑시다. 이그젬플에 가시면 이와 같이 이그젬플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저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라이브러리들을 깔았기 때문에 이그젬플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단출하게 뭐 몇 개만 이렇게 있다든지, 위쪽에만 주로 있겠죠. 저 밑에 몇 개, 저한테 있는 몇 개는 여러분들한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이그젬플에 가서 맨 위에 베이직에 올라가셔가지고 블링크 한번 다운로드 열어보시겠습니다. 블링크 파일을 열면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열리고요. 이렇게 코드가 잔뜩 뭐가 온 게 열려 있습니다. 뭐 무슨 코드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냥 놔두고요. 요거 그냥 다짜고짜 업로드, 여러분들 그 아두이노가 잘 연결됐다고 가정할 때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 스케치하고 던 컴파일링, 업로딩하고 업로딩이 끝났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아까 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드 봤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두 개의 불이 그냥 계속 켜져 있었는데 지금 요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여러분들 보드에도 아마 어느 쪽에 있는 불일지 모르겠는데 그 LED 하나가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LED의 불을 껐다 켰다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동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동작을 한다는 걸 보고 나서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참고로 여기에 슬래시 스타 슬래시 사이에 글씨들이 있는데 다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부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노트 같은 거예요. 나중에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코드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저 적어놓은 말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코드가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게요. 넘어가고, 자, 그런 동작하지 않는 걸 한번 쭉 지워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다 지우는 거예요. 슬래시 이것도 동작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뭐 저거도 뭐 지워버릴게요.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거 놔두고 읽어보면 도움은 되는데 일단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그 코드의 설명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가 굉장히 길었던 코드가 달랑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은 굳이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드 셋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핀 모드에 LED 빌트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이라고 했던 거 하네요. 그 다음에 루프가 있어요. 이 루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루프가 있는데, 디지털 라이트가 있는데 LED 빌트인에 하이라고 돼 있고, 딜레이 1000, 딜레이는 뭘 기다린다는 것 같죠?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 로우, 딜레이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뭐 나는 무슨 말인지, 그러고도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을 테지만, 뭔 말인지 이해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놀랍거나 뭐 그냥 걱정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뭐 이게 문법이나 이런 거는 그 C++ 나 처음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C++를 아느냐 모르냐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고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해를 하신 바탕 위에. 아두이노는 두 개의 중요한 모듈을 갖고 있어요. 함수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함수가 바로 이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서브 루틴이라고 해도 좋고요, 루틴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두 개의 중요한 루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두이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뭐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더 만드실 수 있지만 이 두 개는 없으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거든요. 셋업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코드들은 말처럼 무언가 셋업하는 겁니다. 아두이노를 셋업하는 거예요. 셋업한다는 건 한 번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꼭 셋업이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과 관련되지 않아도 좋은데, 이건 그저 한 번만 수행되는 명령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라고 하는 게 뭔가요? 뭔가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보이드 루프라고 하는 요 루틴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계속 도는 루틴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전원을 꺼버리면 빠져나가겠지만요. 예,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이 루프 속에서 영원히 뱅뱅뱅뱅 돕니다. 요건 한 번만 수행되는 거예요. 핀 모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핀의 모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아두이노에 있는 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두이노의, 여러분들 이쪽 편에 보이는 포트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쭉 핀들이 쭉 꽂혀질 수 있고, 이쪽에도 핀들이 꽂혀질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전번에 봤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보드에, 여기에 뭐 시각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번호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번호들이 붙어 있는 요쪽 편에 있는 그 핀들, 여기는 이제 주로 디지털 입출력을 담당하는 핀들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전원과 관련된 것들에 5V, GND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미지를 하나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더 쉽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확대까지 하면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이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지털 입력도 되고 출력도 돼요. 여기는 이제 주로 전원이죠. 5V, 3V, 뭐 GND, VIN은 심지어 밖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출력은 없어요. 아날로그 입력만 있어요. 밖에서 이제 아날로그 값이라는 거는 이제 0에서 5V 사이의 값을 이쪽으로 넣어주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출력 포트인데, 여기 아까 그 LED,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LED 있잖아요. 이게 뭐 여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가요? 네, 하여튼 LED가 여기 붙어 있는 거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여기 중에 아마 12번인가, 뭐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한번 볼까요? LED 빌트인 LED UILT info Arduino Uno 13번이네요. 13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3번이니까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트가 여기에도 다른 걸 연결할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LED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13번 포트가 LE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ED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고 싶다.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LED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고 싶다 그러면 밖으로 신호를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트를 인풋과 아웃풋 중에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거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아웃풋으로 쓸 건지 혹은 인풋으로 쓸 건지. 근데 아까 우리 코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LED 빌트인인데 이거를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요 명령을 준 것은 이제 이 LED 빌트인으로 연결된 13번 포트를 내가 입력도 할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출력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루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죠. 영원히 계속 돕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디지털 라이트라는 게 있고 딜레이가 있고 디지털 라이트가 있고 딜레이가 있어요. 디지털 라이트라는 건 그 핀에다가 어떤 값을 쓰는 거예요. 디지털 포트이기 때문에 핀에다가 값을 쓰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디지털이니까 0 혹은 1만 쓸 수 있는 거죠. 예. 0 혹은 1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하이라든지 로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이가 뭐예요? 1에 해당되는 것이고 로가 0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하이로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0이다 혹은 1이다, true다, false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포트에는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 이 포트에는 내가 13번을 1로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여기가 볼티지가 5V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예, 디지털 디바이스에서는요 0 값은 그냥 0V 1은 그 포트 혹은 그 어떤 지점에 우리가 5V 뭐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5V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3V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칩에 따라서는 3.3V에서 작동하는 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3V를 걸거나 혹은 5V를 걸거나 그냥 편의적으로 5V라고 하자고요. 보통 5V가 일반적이니까 5V를 여기에 걸어주는 겁니다. 자, LED가 아까 연결되어 있고 5V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그거를 5V라고 하지 않고 하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1이라는 값과 하이라는 값과 true라는 값과 physically 5V라는 값이 사실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는 이렇게 명령을 주는 순간 거기에는 5V가 걸립니다. LED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5V가 걸리니까 LED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LED가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LED 불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썼던 거고 딜레이 1000 뭔가 딜레이라는 게 기다린다는 거죠. 다음 수행으로 안 가고 여기서 수행을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0 동안. 이 단위가 뭘까요? 밀리세컨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밀리세컨트입니다. 1000밀리세컨트라는 거죠. 1000밀리세컨트니까 얼마예요? 1초죠. 그래서 하이로 쓰고 1초를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디지털 라이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다 똑같은데 로우 값을 쓴 거죠. 로우 값은 아까 뭐라고 합니까? 0V. 0V니까 볼티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고 전류가 안 흐르니 LED에는 뭐가 돼요? 불이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딜레이 또 1000입니다. 딜레이하고 1000밀리세컨트를 기다리니까 1초를 기다렸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시 하이를 쓰고 1초 기다리고 로우를 쓰고 1초 기다리고 또 올라가서 하이 쓰고 로우 쓰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블링크를 반복하는. 그래서 블링크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니까 블링크라고 하는 코드를 보고 내가 이걸 쭉 읽어가지고 이해하고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수행을 해놓고 코드를 보니까 이 코드가 오히려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실습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블링크 좋아. 블링크 하는 거 잘 됐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실습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새로운 디바이스를 갖다 도입을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뭘까요? 많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텐시오메타,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가변 저항. 포텐시오메타. 이걸 이렇게 쭉쭉 돌리면 요 각각 이 세 개의 다리에 요 두 개와 요 두 개 조합의 저항이 바뀝니다. 조금 알기 쉽게 좀 크게 써보면 이렇게
가변 저항이 있고요. 여기 뱅글뱅글 돌리는 게 있고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3개 나와 있으면 요걸 R1이라 요쪽에 R1이 있고 여기 R2 요 2개 사이의 저항을 R1, R2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얘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면 R1, R2의 값이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0이다가 100이 되기도 하고 100이다가 0이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50, 50 이렇게 되기도 하죠. 예, 이렇게 적절히 조절하면 저항값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그렇게 저항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요. 그냥 한번 연결해 봅시다. 자, 우선 3개의 다리가 있고요. 3개의 다리에다가 여기 지금 같이 가지고 계시는 점퍼선이 한쪽은 침이 바늘이 있고요. 한쪽은 바늘이 없습니다. 바늘을 오히려 꼽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꼽을 수 있게 돼 있는 이쪽 부분을 여기 다리에다가 한 개씩 연결해 줄 겁니다. 한번 연결해 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뭐 잘 안 들어가기도 해요. 적절히 방향을 잘 조절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억지로 끼우지 마시고요. 잘 안 들어가면 옆으로 90도 돌려가지고도 넣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됐을 거고요.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가변 저항이 있고, 다리가 3개가 있고, 여기에서 선들을 쭉쭉 뽑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다리의 번호를 줄게요. 이 1, 2, 3을 어디다 꽂냐면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꼽는 겁니다. 1번 선은 아두이노의 5V 선에다가 꽂고요. 3번 선, 2번 선보다도 3번 선을 먼저 꼽을게요. 3번 선을 GND라고 하는 곳에다 꼽겠습니다. 아두이노, 여기는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에다가 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번 선을 A0에다가 꼽겠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나요? 선들을? 그 포트들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아까 아두이노 여기 있죠. 여기에 5V 보이시나요? 5V. 예, 5V 아까 꽂으라는 부분 꽂으시면 되고 3번 선을 GND 옆에 여기 GND 2개 있는데 어디 꼽을까요? 아무데나 꽂으셔도 됩니다. 요 GND 꽂으셔도 되고 요 GND 꽂으셔도 되고 여기 GND인데 여기 꽂아도 됩니까? 네, 거기 꽂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꽂으시는 거는 좀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2번 선은 여기 A0에다가 가서 꼽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다가 한번 꽂아볼게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에는 안전상 아두이노를 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주황색이 첫 번째고 초록색이 세 번째예요. 저는 여기에 보면 네, 그래서 주황색을 5V에다 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5V 그 다음에 초록색을 GND 꼽으셨고 그 다음에 중간 것을 A0에다가 꼽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다시 아두이노를 연결하죠. 연결을 쭉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한 거 보여드릴게요. 1번은 5V, 3번을 GND, 2번을 A0에다 꼽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아두이노 IDE로 가겠습니다. 아두이노 IDE로 간 다음에요. 이제는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실제로 한번 손으로 타이핑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스케치를 여셔가지고 스케치를 새로 열면 이와 같이 스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따지지도 말고 따라서 그냥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쓰느냐 아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serial.begin 가로 열고 9600 이런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루프로 가겠습니다. 예, 셋업에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루프로 가서 int a input 뭐 이렇게 쓸게요. a input은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리드 하고 A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erial.print ln입니다. in이 아니고 ln입니다. 라인이라는 뜻에서 줄임말입니다. ln 하고 a input 하고, 자, 모든 라인에 이렇게 그 명령 주는 요런 그 라인들 있죠. 거기에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요런 데는 없어도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미콜론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그거는 그냥 C++ 랭귀지의 신텍스 때문에 문법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왜 그러냐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많이 우리 썼던 딜레이 하고 10 정도 할게요. 10ms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툴에 가서 이게 아마 이제 다시 열거나 이러면 아마 여기 보드가 다 설정됐던 게 없어지거든요. 다시 툴에 가서 보드에 가서 아두이노 가시고 우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툴에 가서 포트에 10번, 저는 10번이었으니까 10번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됐습니다. 그냥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해보세요. 컴파일이 다 끝났고 에러가 되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자, 그건 타이핑에 뭔가 실수가 있게 글씨가 틀렸거나 하나. 우리가 또 코드 할 때 꼭 좀 이제 코드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코드를 작성할지 모르겠으나 코드를 그래도 기왕에 작성하시면 그 습관을 반드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에러가 생기면 우와 에러가 생겼네 이런 빌어먹을 이러고 하지 마시고 에러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찬찬히 한번 보시면 의외로 금방 그게 이해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그걸 한번 보시는 습관을 길러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러를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에러 없이 저는 다 됐으니까 만약 에러가 있는 분들은 거기를 찾아서 지금 요렇게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써져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 거가 혹시나 틀린 건 없는지, 세미콜론 빠뜨리지 않았는지, A0A를 대문자로 썼는지 소문자로 썼는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 나도 에러 없이 잘 됐어. 근데 어쩌라고, 아무 업로드가 다 됐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죠? 자, 우리 아까 연결했던 요거 있지 않습니까? 가변저항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뭔 변화가 있습니까? 보드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아무 보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드에는 변화가 있나요? 코드 화면에 바꿔도 아무 변화가 안 보이죠. 이건 뭐냐? 뭔가 하나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요 돋보기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거 시리얼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뭐가 착 나올 텐데 요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얼마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9600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다른 작업을 하던 끝이어서 115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9600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9600으로 바꿔주세요. 9600으로 바꿔주면 여기 숫자가 막 지나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숫자가 올라가서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가 바뀝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서 이러면 바뀌네 이런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드디어 뭔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기분이 좋죠. 예. 근데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고 있나요? 제일 한쪽으로 줄이면 0이 되나요? 예, 0이 되고 제일 한쪽으로 키우면 얼마예요? 1023이죠.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아마 1024를 기억하실 거예요. 1024 얼마죠? 2의 10승입니다. 2의 10승. 2의 10승에 해당되는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1024보다 1이 적어요. 0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부터 1024가 아니고요. 0부터 1023까지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10승은 1024죠. 그거보다 1이 마이너스 된 거네요.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해서 1023까지 쭉 올라가죠. 이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아무튼 다시 코드를 볼까요? 코드 한번 보세요. 보이드 셋업에 시리얼 비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드 루프에 뭔가 아날로그 리드가 있었고, A0에서부터 아날로그 리드를 한다는 뜻이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시리얼 프린트, 뭔가 시리얼에다가 프린트 한다는 거네. A 인풋, 읽어진 값을 여기다 저장했는데 A 인풋에다가 그 A 인풋을 여기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뭐라고 그랬죠? 시리얼 모니터라고 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두이노 보드가 컴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로 USB 포트를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요 시리얼 비긴해서 특히 시리얼 프린트 ln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두이노가 이 시리얼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뭘 데이터를 보내요?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읽은 값.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읽은 값은 여기 A0의 값을 읽었다고 그랬죠. A0로 들어오는 신호. 그 신호는 바뀝니다. 왜? 내가 이렇게 조절을 쭉 하면 따라서 A0로 들어오는 값은 0에서부터 1023까지 바뀌고 있고 그 값을 읽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서 시리얼 프린트 ln 했어요. 읽어가지고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그 값을 보낸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읽었냐? 바로 시리얼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죠. 시리얼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다 표시를 해준 겁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 이렇게 바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두이노 보드가 어떤 값을 측정해서요. 아날로그 인풋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값을 읽어드려서 그 값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거를 여기에 표시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지금 오고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아두이노로부터 오고 있는 겁니다. 아두이노로, 컴퓨터가 아두이노로 보낸 값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리얼 모니터고요. 시리얼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아두이노가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한 것에 불과해요. 시리얼 비긴.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한 겁니다. 특히 속도를 9600으로 하고 그 9600으로 한 것은 컴퓨터도 그 9600으로 맞춰 주어야 서로 통신이 됩니다. 이거 값을 다른 이상한 값으로 바꾸면 에러가 납니다. 이상한 문자가 깨져서 오죠. 9600으로 다시 바꾸면 정상적인 값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몇 줄 없어요. 값을 읽어서 컴퓨터로 보낸다. 보낸 걸 우리는 그저 본다. 예. 그 다음에 이걸 보는데 숫자로 이렇게 오니까 조금 그렇죠. 옆에 이건 뭐예요? 한 생각이 드실 텐데 시리얼 플로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예, 누른다고 컴퓨터 안 터집니다. 눌러보시면 그리고 값을 바꿔보세요. 오, 그래프로 오네요. 그죠? 그 값을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뭔가 값이 막 오실로스코프처럼 변하거나 하면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혹은 시리얼 플로터. 그러니까 이제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을 해서 아두이노가 뭔가 잘 작동하는지, 아두이노가 정상적으로 무슨 값을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시리얼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아두이노로부터 컴퓨터로 값을 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입출력입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아날로그 값을 아두이노가 읽어들여서 그것을 디지털로 변환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AD 컨버터라고 해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아두이노는요, AD 컨버터가 달려 있어요. 포트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아두이노 보셨지만 A0부터 6개가 있군요. 참 A0에서부터 A5까지 6개의 아날로그 인풋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다 별도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인풋 포트는 10비트짜리 아날로그 인풋 포트입니다. 10비트 2의 10승이라는 거죠. 10비트짜리 아날로그 그거라서 뭐냐면 여기에 0에서부터 5V까지가 입력이 되면 그것을 2의 10승 10비트짜리 데이터로 바꿔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10비트로 보낸다니까 뭐냐면 0에서부터 5V를 0에서부터 1023 값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거죠. 즉 5V는 1023이 되는 거고 0V는 0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럼 2.5V는 뭐가 될까요? 1023과 0 사이의 중간값 511이 되나요? 511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드린 값이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0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 얼마 이렇게 517, 8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2.5V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을 읽어오면 그 값을 읽어서 현재 어떤 볼티지가 걸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볼티지가 얼마가 걸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걸 통해서 현재 만일 그거 센서 같은 거를 중간에 연결해 갖고 그런 값을 얻어내고 있다면 그 센서의 저항이 얼마인지를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볼티지 디바이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대학 때나 고등학교 때나 상식적으로 아마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듣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볼티지 디바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볼티지 디바이더. 이거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게 가변 저항이 요걸 표시를 하는 건데요. 가변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요 위치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R1, R2 값을 상대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전체 값은 동일한 상태에서 R1, R2 값이 더해지면 항상 일정한 값인데, 예컨대 그게 이제 1kΩ이다. 그러면 같은 두 개를 합치면 1kΩ인 건 맞는데, 노브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여기를 100Ω으로 만들고 여기를 뭐 900Ω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두 개를 합치면 어쨌든 얘기해요. 그러면 900Ω, 100Ω이 되면 요 R1, R2 값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 값이 바뀌겠죠. 왜? 여기에 걸어준 5V는 요 볼티지, 여기 저항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볼티지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서 볼티지 값을 딱 측정하면 양쪽으로 얼만큼씩 나눠졌는지 저항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 저항으로 바꾸고 요걸 센서로 바꾸면요, 센서의 저항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옴인데 센서가 1옴, 여기도 센서도 1옴이면 뭐 2.5V가 걸려있지만 센서가 2옴, 3옴 하고 점점 커지면 여기에 걸리는 볼티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지겠죠. 네. 왜냐면 이쪽으로 더 많은 볼티지 드랍이 생기죠. 그것은 뭐 오음의 법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V는 equal IR. 그죠? 그래서 R 값에 비례해서 볼티지 드랍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볼티지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값을 알고 내가 걸어준 스탠다드 저항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요 저항이 얼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무슨 온도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또 혹은 무슨 뭐 빛의 세기에 따라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센서를 여러분이 개발했다. 그런 센서를 개발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다가 이와 같은 컨피규레이션, 스탠다드 저항 적당히 잘 아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저항 값을 가지고 있는 저항을 연결하고 센서를 같이 연결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볼티지 드랍을 계속 모니터링하면 센서가 어떤 저항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저항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산소 농도를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산소 농도를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아주 간단해요. 그걸 이제 가변 저항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가변 저항은 단지 센서의 그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노브를 바꿔가지고 저항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키우고 한쪽을 극단적으로 키우거나 적당히 양쪽 두 개로 적당한 값으로 분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볼티지 값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 값을 읽어가지고 실제로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변 저항이 가장 기본적으로 손쉽게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리드 해서 아날로그 인풋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만 갖고 좀 심심하니 이거 가지고 뭐 한번 좀 바뀌는 거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핀 모드 해서 그 블링크 하는 코드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핀 모드 LED 빌트 인 뭐라고 했었죠? 아웃풋으로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읽어진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되냐? 시리얼 값을 읽은 다음에요. 디지털 라이트 뭐예요? LED 빌트인에다가 하이라고 쓰고요. 또 이제 똑같이 요거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로우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로우로 바꾸고 딜레이를 여기 주는데요. 딜레이를 A 인풋으로 줘. 여기 딜레이 이것도 여기 그냥 이제 A 인풋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런을 시켜보세요. 뭐 대충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자,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런을 하고 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값이 이렇게 오고 있죠. 자, 제가 아까 아두이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258 정도를 읽고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 뭐 생각보다 천천히 바뀌죠. 그거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딜레이가 2초씩이나 안에 1초 1초씩 뭐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요거를 실제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브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LED의 깜빡거림이 굉장히 빨라지죠? 점점 더 하다가 나중에는 LED가 꺼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다가 또 나중에 굉장히 늦춰주면 한 1초 정도 간격으로 껌뻑껌뻑거리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온 게 아까 0에서 1023까지의 값이 시리얼의 아두이노 아날로그 인풋으로 읽어지잖아요. 그 값을 딜레이 값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값이 0에서부터 1023으로 읽어진데 1023쯤 되면 1초 정도 기다리는 거니까 평소에 1초 기다리다 깜빡깜빡 하는 모습이 되고 점점 줄여가지고 그 값을 뭐 100, 200 뭐 이런 정도 하면 100ms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100ms면 얼마예요? 0.1초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거리는 게 0.1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거죠. 지금도 이게 한 160 정도 되는데 160ms 정도로 깜빡거리는 거고요. 더 줄여서 100 정도로 줄여면 굉장히 이제 자주 1초에 5번 깜빡거리는 거죠. 왜? 100초 기다렸다 100초 기다렸다 100ms, 100ms 토탈 웨이트에 200ms니까 한 루프에 그러면 이제 뭐 한 5번 정도 깜빡거리는 게 되는 거네요. 그죠? 이와 같은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정말 센서라고 쳐요. 여러분들이 개발한 무슨 센서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저항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저항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날로그 인풋이 값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LED 깜빡거리는 게 바뀐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무슨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요 LED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주 깜빡거리게 되게. 그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워닝을 받을 수 있겠죠. 야, 무슨 가스 누출이 있나 봐. 유해가스가 지금 많아지고 있네. 환기를 해야 되겠구나. 지금 작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구현하는 센서 워닝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 워닝 시스템의 코드가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코드를 가지고 뭐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아주 뭐 기초적인 코드라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코드들은 또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비책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페일 세이프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가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으로 작업은 해볼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컨셉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첫 아두이노 실습이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하면서도 좀 길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정도 아두이노 아날로그 인풋은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인풋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